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까지만 해도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업종 쏠림은 있었지만 제가 보통 1시 반쯤에 촬영을 한번 하거든요. 그때는 코스피가 1%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 막판에 투매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상승 흐름이 더딘 종목이라든지 또는 반등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장 막판에 약간의 투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소폭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도 5,500포인트 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1.7%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종가상의 코스피는 소폭 파란불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 원전 쪽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바이오주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전날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 총량만 본다면 설날을 앞두고 거래대금이 줄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이 11조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달 말일쯤이었죠. 이 당시에는 뭐 평균적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었다면 확실히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종가상에 처음으로 18만 원을 돌파했고요. 하지만 외국인은 8,5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또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은 외국인 쪽에서 개인과 함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일단 오늘은 규모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방했던 수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SK텔레콤, SK하이닉스, 하이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흐름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차례 우려했던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나스닥이 이번 주 초에 이틀 동안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의 정체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긍정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2%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21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돌파를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은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증시가 4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올해 연초까지 계속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그런데 10월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전까지는 누가 봐도 상승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10월 초부터 오늘까지 약 4개월간의 시장 흐름을 보면 더 이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고 또 약간은 거기서 차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100%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국내 증시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업종 선별이 정말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코스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로봇, 그리고 우주 테마들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시장은 어떤가요? 오늘도 코스피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출렁임은 있다고 해도 2월 시장 자체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1월 시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올라가는 업종이 몇 개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가 있고 로봇이나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쪽은 1월 시장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월 시장에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이 있죠. 대표적으로 금융, 증권 이런 업종들이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시장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상승 업종에 굉장한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시장 주도주를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 가파른 상승이 있고 그 고점에서 정체되었던 구간 24년 말에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22년도 말까지 고금리로 주가에 급락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하여금 AI 관련 챗 GP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짐에 따라서 2년 정도의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점에서 박스권을 많이 그리고 나서 이때도 3개월 정도 그렸었죠. 더 이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21선이 깨지고 나서 주가는 한 번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던 시장이 고점에서 정체기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시장이 조금은 부정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점만큼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2% 빠졌고 S&P 500도 1.5%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빠졌었죠. 또 반도체도 2.5%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도 0.6% 빠지고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또 중국 증시는 0.7% 빠지고 있고요. 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는데 코스피가 다시 한번 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역할이 커서 그렇지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에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었고 또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났단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도 높은 확률로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누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AI 위협 업종에 대한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꺾이고 있고 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다운시키면서 국내 증시의 혼란도 계속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은 워낙 독점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위협 업종의 투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런 악재가 계속 나온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마냥 주가에 상승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아무리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반면에 조금 해치 테마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게 2월 초에 국내 시장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 대표 업종을 제가 몇 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융보험주가 있습니다. 이쪽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도 우리가 포함시켜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더해 증권주는 한 가지 더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예탁자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예탁자금이 50조 원 할 때,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 보면 증권사가 주식 투자로 거둘 수 있는 수수료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의 흐름이 너무나 좋고요. SK증권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6.3%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추세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 급등이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은 또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있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지분 투자를 뭐 4천억 이상 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에 대한 이득이 1조 원에 넘을 것이란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주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주들, 한국금융지주도 6.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2월 들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융, 보험, 증권 이 업종이 조금은 시장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엔터 기업도 포함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가 지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장중한테 최근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몇 년 만에 BTS 완전체 공연이 있습니다. 올해 월드 투어 예정이 되어 있고 1년 내내 실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제시했고 지금 해외 콘서트가 모두 매진됐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엔터주도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 흔들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변동성을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뭐 식품주나 통신주가 있을 수도 있고 한번 이런 것들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의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3.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물론 소폭 돌파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만 9천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돌파하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일단 원전주는 큰 틀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고 여러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무려 15만 7천 원을 제시했고, 또 대신증권에서는 12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무려 16만 5천 원을 제시했고, 그리고 키움증권도 12만 2천 원을 높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을 계속 높여 잡는 결정적 이유가 작년 실적은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튀니지나 베트남도 있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해외 원전 진출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어제 나온 기사였습니다. 국내에서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SMR 개발과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고요. 이게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SMR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하고 기술주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를 조금 길게 볼게요. 지금 거의 10만 원 턱 밑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10만 원을 돌파한다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2월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반도체를 제외하면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진 못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나면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고요.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